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며느리 지원이 겪었던 충격적인 배신감과 그로 인해 시작된 치밀한 복수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 사연은 AI 창작 드라마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주말 오후였어요. 하늘은 티 없이 맑았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죠. 지원은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남편이 얼마 전 회사에서 승진을 했거든요. 그 기쁜 마음을 함께 축하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지원의 마음은 아침부터 콩닥거렸어요. 침대 위에 걸쳐놓은 원피스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지난번에 남편이 예쁘다고 칭찬했던 은은한 꽃무늬가 들어간 실크 원피스였죠. 남편과의 특별한 저녁을 위해 아껴뒀던 옷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원피스를 집어들고 몸에 맞춰 입었어요. 부드러운 천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참 좋았죠. 거울을 보며 머리도 정성껏 손질하고 가볍게 화장도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꽤 만족스러워서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집을 나서기 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초여름 바람이 살랑이며 지원의 볼을 스쳤어요. 그 바람조차도 기분 좋게 느껴지는 완벽한 저녁이었죠. 목적지에 도착한 레스토랑은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어요. 은은한 조명이 실내를 아늑하게 감싸고 있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귀를 간지럽혔죠. 문을 열고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지원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고급스러운 식당 한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시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호탕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들의 시선이 지원 부부에게 닿았을 때 지원의 심장이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훅 하고 올라오는 것 같았죠. 옆에 있던 남편의 얼굴에도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원은 놓치지 않았죠. 어머니, 누나, 여긴 어떻게,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어딘가 불안하게 들렸어요. 그는 지원의 손을 무의식적으로 꽉 잡았죠. 남편의 손에서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그 손이 미안함을 전하려는 듯 지원의 손을 쥐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 지원아. 세상에, 너희 여긴 웬일이니? 호호. 마침 잘 됐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도 밝고 자연스러웠어요. 우리가 식사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어. 어서 와서 같이 앉아. 이쪽으로 와. 시어머니는 너무도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지원 부부를 자신들의 테이블로 합석시켰어요.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너무도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 미소가 지원에게는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죠. 지원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샐러드 접시가 2개 놓여 있었고 반쯤 마신 고급 와인 한 병이 우아하게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힐끗 보시더니 옆에 있던 웨이터에게 비싼 해산물 요리와 최고급 스테이크를 줄줄이 주문했어요. 하나하나 입에 담을 때마다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요리 이름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랍스터 테르미도르하고 한우 등심 스테이크 미디엄으로. 아, 트러플 리조또도 하나. 신우이는 옆에서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며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원은 옆에서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오는 것을 느낄 뿐이었어요. 그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서운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집에 오면 늘 혼자서 장보고 요리하고 상을 치우며 진이 빠졌던 기억이었죠. 특히 시어머니 생신 때는 큰맘 먹고 명품 가방을 사드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신우이가 자랑스럽게 자기가 산 지갑을 보여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 저번에 내가 사준 새 지갑 정말 예쁘죠? 마치 지원의 선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었죠. 그때 느꼈던 씁쓸함과 서운함이 지금 이 순간 고스란히 다시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비싼 음식을 시켰다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지원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마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 식사가 과연 남편과의 행복한 저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이 식사가 무사히 끝날 수나 있을지 지원은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어색함이 가득한데도 겉으로는 화려하게만 보이는 식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눈으로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최고급 코스 요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식기들이 더욱 비싸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양환한 미소를 연신 지으면서 가족의 화목함과 자랑거리를 큰 소리로 강조했어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 이렇게 자주 모이잖아. 하지만 지원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심장을 콕콕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식사 내내 무엇인가 묵직하게 목에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죠. 신우이는 최신 유행하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가방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방금 자신이 산 한정판 에디션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들었어요. 언니, 이거 봐. 이번 시즌 한정판이야. 전국에 딱 20개밖에 안 들어왔대. 옆에 앉아있는 지원에게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마치 지원이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지원은 신우이의 반짝이는 손톱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보며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러움이 꾸물꾸물 피어올랐죠. 남편 승우는 가끔씩 고개를 돌려 지원의 표정을 살폈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재빨리 다시 앞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무력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입술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지원은 그의 그런 모습에서 더 큰 실망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일까? 의문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거든요. 고급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운 클래식 음악조차 그녀에게는 소음처럼 들렸어요.
드디어 길고 긴 식사가 끝나고 향긋한 커피와 작은 디저트가 나오는 후식까지 모두 마쳤을 때였어요. 지원은 길었던 악몽 같은 시간이 이제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깨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앉는 듯한 가벼운 기분이 들었죠. 살짝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 승우가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하려고 일어서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그의 팔을 툭 하고 치며 조용히 제지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의 손은 가볍게 남편의 팔에 닿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지원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예, 승우야. 오늘은 지원이가 내는 게 맞지 않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귀한 손님도 왔는데 이 정도는 며느리가 근사하게 대접해야 하는 게 당연한 예의 아니겠어? 지원은 그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손님이라고?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어요. 가족이 아닌가요? 자신은 이 집의 며느리인데 왜 갑자기 귀한 손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얼굴은 마치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죠. 마치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도무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텅 빈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남편 승우는 말없이 카드를 긁으려던 손을 멈췄어요. 그의 눈동자는 동요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요.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레스토랑의 잔잔한 배경음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때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종업원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된 계산서 홀더가 들려 있었죠. 손님, 오늘 식사 금액은 총 215만 원입니다. 종업원은 공손하게 말했어요. 사모님께서 오늘 식사는 특별히 친구분들을 대접하는 귀한 자리이니 며느님께서 계산하시는 게 예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원은 그 순간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215만 원. 그 엄청난 숫자도 충격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을 친구 대접하는 손님으로 취급하며 미리 종업원에게까지 언지를 줬다는 사실이 더욱 큰 모욕감으로 다가왔어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곧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공공연하게 자신을 망신주는 시어머니의 악랄함에 숨이 턱 막혔어요. 이때까지 애써 외면하고 참아왔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몇 년 전 시어머니가 급하다며 빌려갔던 300만 원.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었죠. 명절마다 온갖 힘든 일을 도맡아 하게 하면서도 고생 많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들려주지 않았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나면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고 계셨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그때마다 애써 괜찮다고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그 모든 인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단 한순간도 참을 수가 없었죠.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쌓여있던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 소리는 지원의 귀에만 또렷하게 들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지갑을 천천히 꺼냈어요.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한기 때문에 손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지갑을 여는 손길은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죠. 그녀의 눈빛은 이전에 착하고 인내심 강했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차갑고 형형하게 빛나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 깊은 눈 속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나 망설임은 찾아볼 수 없었죠. 단호하고 날카로운 섬광만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지원은 계산서 홀더를 받아들며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어요. 레스토랑의 부드러운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죠. 215만 원이라는 엄청난 식사비를 덜컥 결제하고 식당 문을 나서는 지원의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족쇄라도 찬 것 같았어요. 손에 들린 카드 영수증은 구겨진 종이 조각이 아니라 마치 자존심을 짓밟은 증거물처럼 느껴졌죠. 시원한 저녁 공기가 뺨에 닿았지만 왠지 모르게 얼굴은 계속 화끈거렸어요. 남편은 옆에서 연신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웅얼거리는 소음처럼 귓가에 닿았을 뿐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축 처진 어깨를 봤지만 지금 이 순간 남편의 미안함마저도 그저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어요. 차가 막히는 퇴근길, 택시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왠지 모르게 오늘 밤은 더 차갑게 느껴졌죠. 지원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봤어요. 붉어진 눈시울과 굳게 담은 입술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잠은 도무지 오지 않았어요. 차가운 이불의 감촉이 뜨거운 몸을 식혀주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 분노는 더욱 활활 타올랐어요. 천장을 응시하는 순간마다 비릿한 웃음을 짓던 시어머니의 표정과 무표정하게 사모님 친구분 대접하는 자리라고 말했던 종업원의 싸늘한 말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찢는 것 같았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억지로 눈을 감아봤지만 감는 순간마다 그날의 악몽 같은 장면들이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나를 대체 뭘로 보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나는 고작 며느리라는 이유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생각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밤을 샌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다음 날 아침 잿빛 같은 희뿌연 여명이 창문을 통해 새어 들어왔어요.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죠. 겨우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어요. 흐릿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지원은 숨을 헛하고 들이켰어요. 푸석한 피부, 깊게 패인 다크서클, 그리고 생기 없이 텅 비어 있는 눈빛. 거울 속 여인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 손을 뻗어
거울 속 자신의 뺨을 어루만져 봤어요. 차가운 거울 표면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마음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죠.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목구멍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분노가 뇌리를 강타했어요. 턱선이 굳어지고 눈빛이 흔들리던 동공은 점차 어떤 단단한 결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강렬한 의지가 온몸을 휘감았죠.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껏 쌓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원은 감정적인 복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부인이자 모범적인 봉사활동가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봉사활동 모임의 회장이자 부녀회장까지 겸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어머니는 마치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는 배우 같았죠. 그 허울 좋은 가면을 무너뜨리려면 단순히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훨씬 더 치밀하고 더 거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원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그래, 반드시 복수해야 해. 하지만 현명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그림자는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죠. 지원은 오래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죽 다이어리와 펜을 꺼냈어요.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고 펜 끝은 살짝 닳아 있었죠. 첫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종이에서 풍겨오는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모든 수모를 하나씩 기억을 더듬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끝이 떨려 글씨가 비뚤어졌지만 이내 냉철한 이성을 되찾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죠.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요구했던 돈들. 우리 아들 사업 자금 좀 보태줘야지 않겠니 하며 통장 잔고를 뻔히 물어보던 일이나 내 시누이 결혼 선물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라며 특정 브랜드를 찍어 요구했던 일까지요. 날짜와 금액, 그때 오갔던 대화 내용까지 꼼꼼하게 일기장에 적었어요.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그때의 굴욕감과 서러움이 다시금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써내려갔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노동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어요. 모두가 거실에 앉아 웃고 떠들 때 혼자 주방에서 몇 시간이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 준비를 했던 그 피로감과 서러움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겪었던 200만 원 밥값 사건까지 영수증에 찍힌 정확한 금액 215만 원을 다시 쓸 때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다이어리는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처와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증거물이자 복수를 위한 거대한 계획의 초석이 되는 듯했죠. 펜 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서려 있었어요. 지원은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을 넘어 시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덕망 있는 부인이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기로 결심했어요. 허울을 깨뜨리고
진실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죠. 이를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대외적인 활동 내역, SNS에 올라온 게시물,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평판 등 모든 정보를 낱낱이 수집해야만 했어요. 잠자고 있던 노트북을 켜고 과거 시어머니가 참석했던 봉사활동 기사를 검색했어요. 마치 탐정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죠. 지원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소심하고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을 올릴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어요. 심장 박동은 마치 결전의 순간을 앞둔 전사처럼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울리고 있었죠. 지원의 복수 계획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본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음속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냉철해졌죠. 지난번 200만 원짜리 밥값 사건 이후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분노와 배신감은 이제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지원은 이제 시어머니의 모든 사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캐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밤늦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이름과 관련된 검색 결과들이 빼곡하게 채워졌죠. 지역 부인의 활동부터 시작해서 이름만 들어도 고상해 보이는 자선 바자회 참여 명단까지요. 심지어는 동네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소식까지 시어머니가 존경받는 사모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파악했어요. 마치 탐정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듯이 지원은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갔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 끝에서 미약하게나마 진동이 느껴졌지만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특히 지원은 시어머니가 자주 이용하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계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어요. 그곳에는 시어머니의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수많은 게시물을 하나하나 클릭하며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곳에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은 시어머니인 양, 며느리인 지원을 칭찬하는 글을 수시로 올렸어요. 우리 착한 며느리가 힘든 시댁살이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아요. 복덩이 같은 지원이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뻔뻔한 문구들이었죠. 게다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 사진을 친절한 미소와 함께 자주 게시했어요. 게시물마다 역시 사모님은 마음까지 고우세요. 자애로운 어머니세요 같은 칭찬 댓글들이 쉴 새 없이 달렸죠.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지원은 턱 근육이 저절로 뻣뻣해질 정도로 울분을 참을 수 없었어요.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삭이며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위선적인 모습 속에서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게시물들 속에서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겨낼 만한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오류들을 발견한 거죠.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지원의 머릿속에서는 시어머니의 거짓된 모습들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경로당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 속 시어머니의 손목에는
지원이 결혼 선물로 받은 명품 팔찌가 빛나고 있었어요. 지원은 그 팔찌가 분명 몇 시간 뒤 자신에게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선물이라며 되돌아왔던 바로 그 액세서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죠. 시어머니는 봉사활동을 가서도 비싼 물건을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는 마치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척 지원에게 되돌려주며 생색을 냈던 거예요. 그 순간 지원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을 지원은 놓치지 않고 캡처하거나 메모했어요. 한편 남편은 아내 지원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집에 오면 거실 테이블에 앉아 어딘가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지원을 자주 발견했거든요. 이전에는 늘 시어머니 앞에서 주눅 들어 있던 아내가 요즘 들어 눈빛이 훨씬 강해지고 혼자 무언가에 골몰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지원의 얼굴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죠. 남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원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지원은 늘 같은 대답만 했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녀의 짧은 대답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끼고 불안해했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식사비 사건 이후로 지원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진 것도 남편에게는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이전처럼 막무가내로 지원을 부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마치 눈치를 보는 듯한 어조를 쓰는 거예요. 지원이는 요즘 어때? 바쁘니? 이런 식으로 지원의 안부를 묻는 횟수도 부쩍 늘었죠.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끼며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복잡해져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소중한 아내 사이에서 과연 누구의 편에 서게 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죠. 지원은 자신의 복수 계획이 이렇게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이런 의문과 갈등이 복수의 판도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게 될까요? 지원은 아직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끝에는 시어머니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지원은 그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시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치는 일에 몰두했어요. 거실의 스탠드 불빛만이 어둑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고 낡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죠. 수많은 검색어들을 입력하고 페이지를 넘기고 또다시 새로운 창을 열어보기를 반복했어요. 피로에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은 뻣뻣하게 굳어가는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깊은 바다 밑에 가라앉은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간절하게 어떤 실마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수십 시간의 지난한 검색 끝에 마침내 지역 신문사의 오래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화면 가득 펼쳐진 기사의 헤드라인은 선명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15년 전의 기사였지만 그 내용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죠. 시어머니가 당시 운영하던 사랑 나눔 복지재단이 거액의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는 재단 이사장이었던 시어머니가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지원은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기사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기사 속에는 후원금을 잃은 가난한 이들의 절규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죠.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단순한 탐욕을 넘어선 추악한 위선이 눈앞에 드러난 것만 같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짓을. 생각에 입술이 저절로 굳게 다물어졌어요. 평소 자애로운 모습으로 복지 사업에 힘쓰는 척했던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모니터 속 시어머니의 과거 사진과 200만 원 밥값을 뻔뻔하게 요구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려 봤어요. 그 순간 지원의 눈빛은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이제 복수심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정의감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죠. 며칠 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원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적으로 대답하기는 했지만 그 말투에는 이전의 따뜻함이나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그 시선에는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마저 느껴졌어요. 그런 변화를 시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차갑게 변한 지원의 태도를 예리하게 감지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그 모습에 섬뜩함을 느꼈죠. 지원의 눈빛이 전에는 늘 순종적이고 조금은 불안해 보였다면 이제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에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피어났어요. 혹시 지원이가 내가 알 수 없는 뭔가를 알아낸 건 아닐까? 불안감이 그녀를 휩쌌죠. 결국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근한 협박을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위에는 향긋한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지만 그 공간을 감싸는 공기는 왠지 모르게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먹는 척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지원아, 요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더라. 혹시 무슨 근심이라도 있니? 시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입꼬리는 부드럽게 올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한없이 차갑게 지원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눈동자 속에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시선 같은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죠. 지원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내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세상에는 말이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우리 집안의 명예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하단다. 괜히 불필요한 일로 소란을 피우면 너만 힘들어질 거야. 알겠니? 이 어미가 내가 잘못될까봐 하는 말이란다. 식탁 위에는 조용히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남편은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접시의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지원은 그런 남편을 흘긋 바라본 후 다시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애써 시선을 피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마주봤죠. 심장이 불안하게 뛰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침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 잘 알고 있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세상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요. 아주 정확히 알고 있답니다. 지원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그 가식적인 미소가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눈매가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지며 지원을 노려보는 듯 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식탁을 순식간에 감쌌고 덩달아 긴장한 남편은 숟가락을 든 채로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지원은 자신이 발견한 비밀, 그러니까 15년 전 그 복지재단 횡령 사건에 대해 시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죠. 복수의 칼날이 점차 시어머니를 향해 정교하게 조준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이 복수를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죠. 지원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결심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죠. 손끝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낡은 노트북의 펜 소리가 밤늦도록 작은 거실을 채웠어요. 시어머니의 과거 횡령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밤낮으로 모았어요.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이 아주 섬세하고 끈질기게 모든 흔적을 찾아 헤맸죠. 특히 그 사건을 공론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먼저 과거 기사들을 다시 찾아보고 당시 재단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몰래 접촉했어요.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열기를 꺼려 했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죠.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때로는 먼 곳까지 찾아가 진심을 담아 설득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희미한 불씨가 보였고 지원은 그 불씨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두 명씩 용기를 내어 증언을 해주기 시작했고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시어머니의 추악한 민낯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어떤 직원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듯 말을 더듬었고 또 다른 직원은 복수심에 차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죠. 증거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곧 산더미처럼 차고 넘쳤어요. 문서화된 자료들, 당시 재정보고서, 익명으로 제보된 내부 고발 자료들, 그리고 생생한 증언들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지원은 이 모든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분류하고 정리했어요.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듯이 완벽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자료를 한데 모아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직감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에 가까운 감정이 밀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늦은 시간 남편의 차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지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와는 다른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거실로 들어서더니 아무 말 없이 지원의 손목을 잡고 거칠게 이끌었어요. 그의 소나기에 잡힌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지원은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마치 하얗게 질린 도화지 같았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서 사방으로 흔들렸어요.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소리마저 불안정했죠. 지원아,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갈라지는 듯 했어요. 엄마가 내 뒷조사를 시작했대. 내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고. 그는 흥분한 듯 말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지원은 그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표정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죠. 그래서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제가 뭘 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지원의 차분한 반응에 남편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그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안절부절 못했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죠. 너 혹시 그 횡령 사건에 대해 알아낸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내가 뭘 하려는 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제발 멈춰줘. 제발. 남편의 손이 지원의 어깨를 강하게 붙들고 흔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다 파멸이야. 엄마도 나도 너도 모두 끝장이야. 그의 눈빛에서는 절박함과 동시에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 물씬 느껴졌죠. 지원은 흔들리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때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남자의 무기력하고 비겁한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마음속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결심이 박혀 있었어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바위처럼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쿵 하고 엄청난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쾅! 문틀이 흔들리고 집안의 모든 정적이 산산조각 났어요. 지원과 남편은 동시에 문 쪽을 돌아봤어요. 현관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얼굴은 마치 지옥에서 갓 올라온 사자처럼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분노와 광기로 번뜩였어요. 흐트러진 머리카락, 입가에 빗두름하게 묻은 침 자국, 그리고 헐떡이는 숨소리까지 온몸에서는 거칠고 폭력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싸늘한 밤 공기와 함께 시어머니의 독한 향수 냄새가 거실 가득 퍼지는 듯 했어요. 당장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집안 명예를 훼손하려는 짓 그만둬.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감히 어디서 건방지게 내 주제를 알아야지. 발걸음은 마치 땅을 부수는 듯 쿵쿵 울렸죠. 천박한 것이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망치려고 해? 당장 내가 뭘 꾸미고 있는지 다 불어. 하지만 지원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향해 아주 차갑게 그리고 비릿하게 미소 지었죠. 그 미소에는 두려움이라곤 한 점도 없었고 오직 비웃음과 강렬한 도전의 의지만이 담겨 있었어요. 지원은 드디어 마지막 서막이 올랐다는 것을 온몸으로 직감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을요. 심장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워졌고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죠. 숨막히는 정적 속에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원에 치밀했던 복수극이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익명으로 제보했던 그 기사는 정말이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뜨겁게 달구었어요. 기사 제목은 마치 번개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진실들이 폭로되었어요. 기사에는 며칠 전 그 악몽 같았던 200만 원짜리 식사 영수증 사진이 선명하게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진 위로는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활자들이 박혀 있었죠. 그 활자들은 평범한 며느리였던 지원을 잔인하게 착취하며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 했던 시어머니의 파렴치한 만행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영수증의 금액과 기사의 내용들을 비교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였죠. 게다가 결정적인 한 방도 있었어요. 바로 1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느 복지재단 후원금 횡령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막이 파헤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시어머니가 재단의 이사장이었다는 명백한 증거 자료들과 함께 당시의 재단 운영 보고서, 회계장부 사본 같은 것들이 꼼꼼하게 첨부되어 있었죠. 지원은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서 눈이 빠지게 자료들을 모았어요. 이 순간을 준비했던 거죠.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이제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시어머니를 향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지원은 노트북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에서 맴돌던 답답함과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세상은 완전히 뒤집힌 듯 했어요.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야말로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침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흥분되어 들렸어요. 신문 일면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죠. 재벌가 사모님의 두 얼굴, 선행 뒤에 숨겨진 위선, 며느리 등골 빼먹는 시어머니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마치 비 오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점심을 먹으면서, 지하철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도 이 이야기에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완벽하고 고상한 존경받는 사모님 이미지는 마치 잘게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그녀가 이름뿐이지만 참여했던 모든 자선단체에서는 즉시 제명 통보가 날아왔어요. 지역 부인회에서는 회원들의 탈퇴 요구가 마치 폭탄처럼 빗발쳤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며 격앙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신우이 역시 어머니와 한통속이라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녀의 SNS 계정은 순식간에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죠.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은 모두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그 누구보다도 밝고 자신감 넘쳤던 신우이의 얼굴에는 이제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야, 이건 전부 말도 안 되는 모함이야. 누가 감히 이런 짓을 벌인 거야. 그 시간 시어머니는
자신의 침실에 있는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밤새 잠 못 이루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렸던 명예가 마치 거대한 폭풍 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어요. 찢어질 듯한 벨소리가 끊임없이 집안을 울렸어요. 초인종 소리는 지겹도록 이어졌어요. 불안감에 창밖을 내다보니 집 앞마당에는 플래시를 터뜨리는 취재진들이 마치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바글바글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불안과 분노,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했어요. 입술은 바싹 마르고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속을 채우는 듯 했죠.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사에 첨부된 영수증과 잊고 싶었던 15년 전 횡령 사건 자료들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지원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한번 터져나온 진실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폭풍처럼 몰아치는 여론의 파도는 시어머니를 무자비하게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손톱은 파고들듯 손바닥을 긁고 있었죠. 얼굴의 미세한 근육들이 경련하듯 움직였어요.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지원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춰왔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아침이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의 탐욕과 위선에 대한 상상 이상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결과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익명으로 시작되었던 제보는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졌어요. 결국 오랫동안 덮여있던 횡령 혐의는 재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했죠.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존경받는 이나 명망 있는 같은 수식어가 붙지 않았어요. 대신 파렴치한 위선자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게 되었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속에서 그녀는 정말이지 비참한 결말을 맞았어요. 한때 시어머니의 권력을 탐하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 등을 돌렸어요. 그녀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끊겼어요. 초대장도 더 이상 날아들지 않았죠. 화려했던 저택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쓸쓸함이 가득했죠. 텅 빈 공간에서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곤 했어요. 한편 신우이 역시 어머니의 비리 의혹과 함께 터져나온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여 버렸어요. 그녀가 다니던 직장 게시판에는 익명의 비난 글들이 빗발쳤죠.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말았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겪는 일들로 인해 시댁 가문은 마치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그들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자랑스러운 가문의 명칭이 아니었어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남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정말이지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되돌아봤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곤 했어요. 아내에게 상처를 줬던 자신의 방관자적 태도와 어머니의 그릇된 가치관을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했던 자신을 뼈저리게 반성했어요.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죠. 그는 지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고민했어요. 지원아, 정말 면목이 없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비겁했어.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들을 알면서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처받았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해. 지원은 남편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어요. 마치 밤새 울기라도 한 듯 부어 있었죠. 마음속에서는 아직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에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서,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진심 어린 눈빛에서 변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무관심했던 남편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똑바로 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믿어주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말에는 단호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원은 남편이 변화하려는 진심을 보았기에 완전히 끝내기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그들 부부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오랫동안 자신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오롯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어요. 지원의 삶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꿈을 다시 펼쳐보기로 결심했어요. 붓을 들고 하얀 캔버스 앞에 앉았을 때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행복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며느리의 복수국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세상의 시선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작은 메시지가 되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고 준비하는데 정말이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 뵐게요.